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규칙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이 아마 푸틴일 거고, 네. 이란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 원유는 우랄유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한 52불, 57불 이랬는데 더블이 된 거예요. 네네. 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개자를 자처하며, 이게 국제 정세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정글의 모습인 거죠.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쟁 얘긴데요. 전쟁을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교수님 명언이고 교수님 책의 부제로도 네네. 이렇게 쓰셨어요. 네네. 교수님의 직접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부제를 넣은 이유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가 부활을 하고 이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정말 우리가 알던 세계가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기자님?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전쟁 전에는 어쨌든 미국 단극 체제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경과하면서 또 트럼프가 더해지면서 단극에서 다극으로. 그다음에 그전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는데 그게 지금은 강대국 정치, 그다음에 세력권 정치 이렇게 변화를 했죠.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는 서방군 내 거야, 미국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서로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러우 전쟁에서 트럼프는 이전에 바이든과 달리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전에는 어쨌든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예를 들면 G7. 근데 그 G7의 공통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나라들 중에 선진국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리 경제력이 높아도 못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이제 뭐 가치, 이념 이제 상관없어. 힘센 사람 순 이러면서 코어 5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그러니까 체제와 상관없이 강한 나라끼리 모이자. 이게 강대국 정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쟁과 트럼프 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규칙 기반 질서에 의해서 국제 관계, 국제 질서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규칙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말이 법이고 맞아요. 센 나라가 룰이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 너무 우리가 알던 세계와 너무 다른 거고, 근데 물론 그 이전에도 사실 국제 관계는 강대국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긴 했죠. 근데 그래도 강대국도 최소한의 명분은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뭐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러 간다. 아니면 독재 국가를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명분은 갖고 간 거고,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허락 못 받았지만 결국. 근데 트럼프 보세요. 뭐 UN 됐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할 때도 석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주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다음 이란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고백했던데요. 내가 이란에서 정말 원하는 건 이란 석유야. 예전처럼 뭐 자유니,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좀 좋은 척이라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대놓고. 그렇죠. 그래서니까 더 국제 사회가 정말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 그다음에 어쨌든 위선이라는 게 나쁜 점도 있지만 그게 문명화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좀 벌거벗은 욕망이나 본능을 좀 누르고 숨기려고 하는, 근데 그런 제어 장치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 끝나고 본능, 그게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가 온 거니까 정말 우리가 알던 세계, 우리가 알던 미국 이제는 없는 거죠.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근데 이란 전쟁이 그 변화에 말하자면 쐐기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열고
트럼프가 막 끌어올리고 했던 세계의 변화를 저는 이란 전쟁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란 전쟁으로 이제 득을 보는 사람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을 많이 꼽는데 네.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지금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이 아마 네타냐후와 푸틴일 거고 네. 러시아의 주된 재정의 원천은 석유가스 판돈이잖아요. 근데 작년만 해도 원유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다음에 제재 막 2차 제재 세게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러시아 그 재정 석유가스 판돈이 25%가 줄었어요. 그랬는데 이란 전쟁 나기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는 우랄유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52불, 57불 이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05불이에요. 더블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를 다시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푸틴이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일종의 세일링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우리 러시아가 아시아에 파는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거 사. 이렇게 되는, 우리 건 안전해. 우랄유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그렇죠. 거군요. 당장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도 러시아 원유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더구나 트럼프가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뛰니까 러시아 그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를 풀었잖아요. 물론 한 달 시한으로 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풀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러시아 원유 구입하는 거를 타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원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이점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도 이제 있게 된 거. 여지까지는 주로 중국이랑 인도에 팔았는데 그런 데다가 또 하나의 이점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만 욕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다고 막 욕을 했는데 아니 미국도 일으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이 러시아가 거의 전범이다. 그죠. 국제법을 위반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격이 된 거군요, 미국이. 그렇죠. 도찐 개찐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러우 전쟁 전황에 이란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이동을 하고 지원이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우크라이나로 올 무기가 지금 중동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무기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대신에 중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는 무기 지원도 끊었어요. 그 대신 판매는 하고 있어요. 네. 미국 무기를. 그럼 이제 유럽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 미국 무기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중동으로 가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도 빼가고 페이트리어트도 빼가는 판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는 거의 울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러시아가 하루에 막 1000발씩 쏘거든요. 네. 그 미사일하고 드론 섞어갖고 하룻밤에 1000발씩 쏘는데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중동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젤렌스키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도 충분하진 않겠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무기가 그쵸.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요즘에 중동 국가들한테 우리가 이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줄 테니까 너네한테 가는 페이트리어트 우리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났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그 드론 기술이 발전을 하질 않아서요. 이란 드론을 수입해서 썼거든요. 그 샤헤드라고 불리는 거. 이란의 샤헤드. 안 그래도 이제 그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카타르, 또 사우디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10년 동안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드론은 빠삭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려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페이트리어트 오는 거 우리한테 좀 돌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의 이 당사자이기도 한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전쟁에서 어떤 플레이어로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도 그런 게요. 러시아가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러시아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몰래 뒤에서 이란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사실 인정을 했죠. 러시아랑 이란이랑 친한 게 뭐 어제 오늘 일이냐. 네. 러시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해주고 있어. 러시아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예. 이제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란은 미국에 비해서 미사일이나 드론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쏴야 되잖아요. 낭비 안 되게. 네. 근데 이란은 자체 위성망이 없거든요. 네. 러시아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 이미지나 위치 정보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을 이란이 많이 쳤잖아요. 그걸 정말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러시아가 위치 정보를 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드론도 예.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식량이나 뭐 의약품 같은 인도주의 지원은 막 지금 13토씩 막 가고 있거든요. 그건 해도 러시아한테. 되니까 또 대놓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는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도와주고 있는 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정확한 공격.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다. 러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어떤 그런 위성 기술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가 근데 이스라엘과도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가까운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돕고 있다.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스라엘이요. 완전 친미 국가잖아요. 미국이랑 너무 친하잖아요. 근데 2014년에 푸틴이 크림반도 합병했을 때도 심지어 이번 전쟁이 일어났어도 네. 대러 제재에 동참을 안 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너무 친한데 왜 그럴까요? 또 그만큼의 관계가 있는 거고 원래 외교가 이런 거예요. 양쪽이랑.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그런 균형 외교를 되게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친한 이유는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인데 그 중에 한 130만 명이 러시아 사용 인구예요. 소련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소련 해체되고 대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제3의 언어는 러시아어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다 이제 네타냐후하고 푸틴 간의 그 독재자들 간의 브로맨스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다고 양비로는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으면 러시아는 당연히 이란 편이에요.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굉장히 불법적인 공격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네. 이스라엘하고 친해도. 네. 그리고 이제 뒤로 이란을 엄청 도와주는 건데 그거는 단지 러시아하고 이란 간의 그 친한 관계만이 아니라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 오래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의 평판 나빠져서 러시아한테 나쁠 게 없으니까 푸틴은 이 전쟁이 길어서 나쁠 게 없는 겉으로는 뭐 빨리 평화적인 해결 뭐 외교적인 해결을 해라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나쁠 게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역할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역할을 더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란과 전쟁에. 미국 사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 초반에 트럼프가 푸틴한테 전화해갖고 1시간 동안 의논했잖아요. 또 심지어 트럼프가 먼저 걸지 않았어요? 먼저 그 전화? 걸었어요. 네. 나 어떡하냐 이거 아무래도 나 물린 것 같다. 좀 도와줘. 너 양쪽 다 친하다며. 전쟁을 먼저 일으킨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구한 건가요? 근데 그거는 푸틴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굉장히 이게 기이한 장면인데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푸틴한테 전화를 해갖고 둘이서 막 서로 의논을 해요. 네. 그런데 또 트럼프는 이 전쟁, 푸틴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재자를 자처하잖아요. 예. 푸틴은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도 친하고 하니까 내가 그다음 중동 국가들하고도 다 친하니까 내가 전화해줄게. 중개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개자를 자처하며. 이게 국제 정세의 현실이고 말씀드린 정직한 야만의 실체인 거죠. 아니 트럼프랑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또 다른 전쟁의 중재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상황이 트럼프가 러우 전쟁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사실 미국은 중재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푸틴이 이란의 위치 정보를 다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그러면 야 너네도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가 안 주면 우리도 안 줄게.
왜냐하면 미국도 네. 무기 지원을 하진 않고 팔고만 있지만 위치 정보는 다 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이란처럼 한정된 무기로 정밀 타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 예. 전략 자산을. 네. 그걸 누가 주겠어요, 위치 정보를. 음. 유럽도 못 줘요, 그건. 미국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미국은 당사자예요, 전쟁에. 네. 근데 아닌 척하고 중개자인 척하는 거고, 네. 푸틴도 이란한테 정보 다 주면서 아닌 척 중개자인 척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정글의 모습인 거죠. 그렇네요.